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상묵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미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에 오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인턴으로 한 2개월 정도 오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비행기표도 자기가 내고, 집도 자기가 얼마씩 한 달에 내고, 월급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을 몇 번 봤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비행기표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당연히 집도 지원을 받고, 여기다가 월급도 한 달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100만원 정도의 월급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받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도 봤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운이 좋아서 좋은 관장님과 일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선배나 지인분에게 뭐 정보를 많이 듣고 이제 선택을 해서 더욱 더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뭐 컨설팅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 없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잘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혼자서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혼자서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오게 되면 관장님은 정말 이제 강자고, 관장님은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이제 인턴으로 가는 친구들은 정말 약자거든요. 그냥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도 선배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정말 이제 전문적인 뭐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뭐랄까, 돈만 받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경험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후배가 인턴으로 미국에 왔었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혼자 이력서를 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장님하고 이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 여기 이런 조건에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일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조건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은 조건에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아닌 것 같다, 빨리 정리를 해라,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저에게 연락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인턴을 이미 하고 있던 도중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통화를 해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이미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관장님이 딱 비행기표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미국 하면 이제 비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는 비행기표 가장 싸게 구하면 100만원도 안 하는 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전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2개월 지날 동안 관장님이 전화도 안 해줬냐, 관장님이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은 받냐 하니까 월급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집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니까, 관장님 집은 따로 있고 관장님이 가족들이 사는 집에 관장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환경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침 8시쯤에 가서 저녁 8시, 9시에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지금 미국에 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는데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화기 개통도 안 해주고, 그리고 너는 지금 차도 없고, 심지어 그 친구가 출퇴근을 자전거 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게 일을 한 거거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면서 월급도 못 받고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관장님이 전화기도 개통 안 해주고 그냥 단지 비행기표 하나만 해준 거예요. 비행기표 제가 말했잖아요, 100만원도 안 한다고. 미국에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게 되면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관장님은 한 달에 300만원씩이면 3개월 동안 거의 한 8,900만원 줘야 되는 친구를 1만원도 안 드리고 3개월 동안 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원래 인터넷 취지는 미국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미국 태권도 시장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보고 배우고 경험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관장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떤 관장님들은 미국에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200~300만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주고 월급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관장님은 돈을 엄청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돈을 떠나서 당연히 인턴이니까 뭐 월급을 200만원, 300만원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 친구가 한국에서 나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게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
이 관장님이 그 친구에게 그 3개월 시간의 가치를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시간이라는 게 뭐 밥을 사준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 왔으니까 하다못해 뭐 미국의 뭐 농구, 축구, 뭐 야구 뭐 이런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워싱턴 DC면 정말 이제 뭐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데 관광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좋은 조언도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온 제 후배도 대화를 거의 안 한대요. 관장님하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출근은 자전거 타고 하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 와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전화도 안 되고 차도 없고, 일은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하고, 뭐 관장님이 뭐 관광도 안 시켜주고, 정말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턴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비자를 받고 오고 싶다면, 미국에 와서 이제 이용당하지 않고, 이용당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해주자면, 일단 여러분이 미국에 오게 되면 비행기표를 지원받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사실 인턴을 뽑는 이유가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뽑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미국 사범님에게 배우는 것보다도 영어를 좀 못하지만은 한국에서 온 사범님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비행기표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작은 돈이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돈 뭐 50만 원이라도 월급을 받고 오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집에서 살아라 이런 관장님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하루 이틀이야 같이 살면 재밌어요. 근데 뭐 3개월 동안 이게 같이 산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첫 번째로 관장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관장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로는 홈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육관 다니는 관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2개월 3개월 지내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이 너무 길다면 한 달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여러 경험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돈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좋은 관장님하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면 너무 꼭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경험을 쌓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장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나이가 만약 어리다면 당장 뭐 10만원 20만원 덜 받더라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뭐 100만원씩 3개월 받고 이제 인턴으로 왔어요. 근데 비행기표도 내가 해야 되고, 집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뭐 50만원씩 3개월 받기로 해서 왔어요. 근데 관장님이 집도 해주고 핸드폰도 개통해주고, 그리고 뭐 관광도 지원해주고.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만 이야기한 건데, 뭐 관장님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관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건 사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올 때 누가 저에게 이런 말 했었어요. 미국에 와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의 이제 미국 전체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처음 만났던 관장님이 저의 모든 걸 결정하진 않고요, 많은 영향을 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에 인턴으로 온다거나 비자를 받고 오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관장님이 아마 여러분의 이제 미국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방금 말한 제 후배처럼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비자를 받고 3년, 4년, 5년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뭐 장사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같이 비자 생활을 같이 했고, 저는 그래도 영주권을 받고 이제 체육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4년, 5년을 자기의 젊은 시절을 이제 미국에 바쳤는데 결국 영주권도 따지 못하고 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돌아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멘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멘토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서 모든 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비자 받고 그리고 체육관을 결정하기 전에 요새는 3개월 무비자로 이제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체육관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관장님들도 한번 직접 전화 통화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여러분의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관 혼자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로 차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진행을 한 2019년 이제 1월부터 한 지금 8월까지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장소도 알아보고 뭐 가격도 조율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하기로 한 게 잘 안 됐어요. 가맹점이 몇십 개가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 이제 뭐 성공하지도 않았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공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진솔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 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20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에 몇십만 원 들고 왔는데 참 무모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차를 살 돈도 없었어요. 차를 살 돈도 없어가지고 미국은 사실 차 없이 돌아다니기 정말 힘든 나라인데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차를 얻어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한 3개월 정도 그랬어요. 3개월 동안 이제 월급을 모으고 돈을 좀 이제 한국에서 좀 빌려가지고 처음에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을 거예요 아마. 사실 저도 연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좀 돌아서 왔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절약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나 혼자만 잘 살고 싶은 게 아니고 같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미국에 오는 게 여러분에게 큰 결정이잖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